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을 이제 해왔고요. 지금 유니티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박태성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단넷 마우이랑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경험 비교를 해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잠깐 훑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단넷 마우이라고 불러요. 단넷 마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알게 된 게 이제 효차님이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저는 유니티만 했었으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크로스 플랫폼 하는 거는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것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자마린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마린이라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가 평판이 좀 안 좋은 프레임워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되게 허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그런 프레임워크이라 그래서 일단 제가 살짝 파본 경험을 일단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 커뮤니티 말고도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이제 여러 소모임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8인의 소기업이에요.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스타트업이라기엔 지금 이 회사가 10년이 돼가지고 스타트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소기업이고 웹개발자로 제가 처음 입사를 했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 교육 플랫폼으로 이름이 좀 알려진 회사였거든요. 그러다가 뭐 외주 하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주체 관리 플랫폼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AWS랑 그 리액트 이용해서 제가 다 개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베타 테스트 하다가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이제 뭘 할까 그런 와중에 이 고양이와 비밀의 숲이라는 이제 다른 분이 개발한 게임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외주를 안 할 수 있게끔 좀 이제 훈훈해졌고 회사 장부가 훈훈해졌고 근데 뭐 아직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게 빠그라지면서 뭐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표님이 이제 이 고양이와 비밀의 숲에 힘을 받아가지고 너도 한번 게임 개발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저는 개발 쪽은 이제 다 그냥 재밌어 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냥 한번 뭐 해보죠.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 이제 캐주얼 디펜스 게임을 지금 개발 한창 하고 있고 이제 마케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 잡부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다운 단넷 마우이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대략적인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소개하는 거랑 뭐 개발 환경이랑 실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뭐 제가 찾아봤던 강좌나 커뮤니티 소개까지 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넷 마우이는 단넷 멀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래요. C# 기반이고 이제 XAML이라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리액트 네이티브의 JSX 있잖아요. 이제 그 태그 형식으로 하는 거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고요. 이제 싱글 코드로 이제 위에 아이콘 보시다시피 이제 윈도우랑 맥, 이제 iOS, 안드로이드, 뭐 아이패드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빌드를 해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단넷의 블레이저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요. 이게 C샵으로 클라이언트 웹 개발을 해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래요. 그래서 이 단넷 마우이가 이 블레이저 프레임워크의 UI랑 같이 호환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넷 마우이는 처음부터 완전 새로운 거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자마린에서부터 자마린 폼즈로 발전하고 단넷 6가 나오면서 이름을 변경한 거더라고요. 자마린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은 뭐 트렐로나 슬랙, 깃헙 지금은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데서 사용했던 C# 기반의 클러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이고요. 자마린 폼즈는 이 지원하는 플랫폼 수가 늘어난 거죠. 뭐 삼성 타이젠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뭐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 제가 이건 잘 모르지만 그것도 추가로 지원하면서 단넷 마우이까지 오게 된 그런 기원입니다. 그리고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이것저것 구글링 해보니까 뭐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뭐 SDK로 단넷 플랫폼을 통합하려는 여정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보면은 이제 로드맵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이런 최신 동향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개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UI를 여러 타입으로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거나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거를 이제 뭐 인스톨 해가지고 쓰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내장돼 있어서 그냥 한번 프로젝트 만들면은 뭐 제 생각엔 웬만한 거는 그냥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임포트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개 이상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를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마린에서는 자마린이나 단넷 마우이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각 플랫폼별로 이제 네이티브 기능에 접근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잘 추상화를 해서 이것저것 내장이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웹브라우저는 기본이고 뭐 지오로케이션 뭐 파일 피커 뭐 이미지 피커 그런 것 등등 맵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간단히 파일 트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플랫폼즈 폴더 안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든지 인포.pdst 그런 파일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뭔가 네이티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환경은 제가 맥만 쓰고 있는 현재 상태라 가지고 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넷 마우이까지 설치를 하면은 여유 공간은 한 20에서 50기가 정도 필요하다고 그 MSDN 그 문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만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고 마침 제가 운 좋게 이제 맥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잘 깔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맥북 바꾸기 전에는 10기가도 안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하기가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필요하고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715메가 정도 잡아먹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VS 코드를 주로 쓰실 거잖아요. 사실 크로스 플랫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특히 리액트 네이티브는 VS 코드랑 되게 찰떡까지 알지만 뭐 대부분 VS 코드 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VS 코드로만 개발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랑 원래 찰떡인데 이 단넷 마우이가 그래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쓰고 싶다면은 단넷 메테오라는 이 익스텐션을 까시면 좀 얼추 비슷하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유튜버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실제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에서 일단 스샷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을 하면 단넷 마우이 앱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되는 거고 파일 트리는 일단 가장 루트가 이제 솔루션 파일이라고 있어요. VS 코드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워크스페이스 파일 격인 거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이제 CS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고 그럼 이제 플랫폼즈 폴더, 프로퍼티, 뭐 리소스 이 안에 이제 뭐 앱 아이콘이랑 스플래시 화면이랑 제이슨 텍스트, 이미지, 뭐 스타일 파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앱이랑 앱쉘 메인 페이지 이 마우이 프로그램 이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하는 법, 뭐 패키지.json 파일 같은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에디트 프로젝트 파일에서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앱 네임이랑 뭐 이제 앱 패키지 아이덴티파이어랑 뭐 버전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플랫폼별로 최소 지원되는 버전들을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iOS, 맥 카탈리스트,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앱 아이콘이랑 뭐 스플래시 스크린 이런 것들도 다 이쪽 그 CS 프로젝트 파일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문서에서 발췌해 온 건데 도식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 각 플랫폼에서 실행을 하면 각 플랫폼의 그 추상화된 CS 파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즈의 이게 메인 애플리케이션 CS, 뭐 프로그램 CS 이런 데서 처음에 앱을 켜면 이것들이 처음에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서 공통적으로 찾는 게 마우이 프로그램.cs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앱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뭐 깊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빌더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 빌더라는 게 개발자가 짠 싱글 스페이스 코드를 플랫폼마다 대응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빌더가 이제 여기 제네릭에 보시면 앱 클래스를 쓰겠다고 정의를 하는데 이 클래스는 보통 전역으로 쓰이는 변수값이라든지 리소스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 클래스가 이제 앱쉘 클래스를 생성자로 호출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정의하는 곳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메인 페이지를 호출해서 불러오는 그런 대략적인 오버뷰입니다. 일단 제가 슬라이드 준비를 꽤 많이 했어요. 근데 한 30분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뭐 딥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실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실행되는 CS 파일이고 여기서 app.cs 파일을 이렇게 로드 하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폰트 설정하는 것들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p.cs에서 이제 이런 코드가 다고요. 이 코드가 다고 여기서 앱쉘을 호출하고 이 앱쉘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공통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initialize component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들은 보시면 이게 app.xaml 밑에 cs 파일이 있잖아요. 이 initialize component 위에 있는 xaml이랑 이제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XAML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이게 XML 맨 위에 XML 정의되어 있지만 XML과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마크업 랭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랑 비슷한 이제 JSX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느꼈고요. 일단 XAML이 없던 시절에 자마린 개발자들은 이제 오로지 C# 코드로만 페이지를 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인물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이 C샵으로 이제 계속 예전부터 이런 게 나와도 그렇게 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처음 발견했을 때 이렇게 계속 이런 XAML만 이제 고집해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app.xaml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전역 스타일이라든지 전역 스테이트 같은 거 정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XAML NS 이게 NS가 네임스페이스의 약자거든요. 맨 처음 위에가 뭐 버튼이랑 라벨, 뭐 엔트리, 뭐 스택 레이아웃 그런 것 이제 마우이 컨트롤 컴포넌트인데 마우이에서는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고 이 옆에 X라고 땡땡 X라고 된 게 별칭 붙이는 거거든요. 뭐 이 주소는 문자열이나 숫자 속성 같은 이제 단넷 내장 변수 타입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에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보자면은 그냥 임포트 해오는 거죠. x라는 변수로 임포트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x 클래스 해가지고 이 app.xaml 밑에 있는 app.xaml.cs 파일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하는 앱쉘인데 아까처럼 이제 x라는 alias가 이제 클래스 연결하는 거 해주고 그리고 또 새롭게 로컬이라는 별칭을 제가 정의를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 개념까지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바의 패키지 같은 거랄까? 네, 클래스 위로 감싸고 있는 그냥 폴더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폴더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로컬로 정의하고 이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태그인데요. 여기서 이 로컬에 있는 메인 페이지 XAML을 호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인 페이지고요. 뭐 이미지 소스 라벨 버튼 쓰는 거지 리액트 네이티브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처음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완성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능 같은데
그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런 클릭 이벤트 그냥 뭐라 그럴까 이름을 이제 네이밍하고 그 메소드까지 자동으로 완성되는 익스텐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온 카운터 클릭드라는 게 뭐 이제 없는 이벤트, 없는 이름인데 없는 이름을 만들면은 새롭게 이제 만들 거냐고 이렇게 인텔리센스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이 이름을 가진 이벤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 이 XAML 밑에 있는 CS 파일에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yan이랑 npm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누게 패키지인데 일단 그냥 커뮤니티 쪽에서 이렇게 올린 거를 이렇게 찾아서 받을 수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 기능도 여기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누게 패키지를 어떤 걸 받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상단 메뉴에 뭐가 새로운 메뉴가 생겨 있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누게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툴킷이라고 네이밍 되어져 있는 약간 MS에서 관리하는 리포지토리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언어마다. 그래서 이제 마우이 관련된 커뮤니티 툴킷이 있는데 뭐 유용한 것들이 많다고 이제 합니다. 저는 다 써보진 않았지만 뭐 UI 쪽이 뭐 부족한 좀 갈증이 있는 UI들이 좀 몇 개 더 있고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코드 템플릿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뭐 C# 형태로 추가할 거냐, XAML 형태로 추가할 거냐 그런 코드 템플릿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했던 것 같습니다. VS 코드에도 뭐 있긴 있죠. 익스텐션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편했던 것 같아요. 그 디버깅 하는 거 얘는 뭐 RN에 당연히 있는 기능이죠. 한 리로드 뭐 내용 바꾸면 프론트 단이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거 그거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XAML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 C# 코드는 바꿔도 바로바로 적용은 안 되고 껐다 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윈도우만 돼요. 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XAML을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미디 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맥이라서 좀 슬펐습니다. 이걸 쓰지 못해서. 그리고 빌드하기 쉬운지에 대해서 저는 마우이가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빌드하는 거에서는 되게 편하다고 엄청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보니까요. 특히 윈도우에서 iOS 빌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았고요. 그 빌드를 할 때 특히 안드로이드, iOS 공통적으로 이 한 줄이 길지만 어쨌든 한 줄의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이제 알아서 빌드가 되는 특히 iOS는 엑스코드 거치지 않고 바로 빌드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따로 특히 엑스포는 과금을 하잖아요. 그 iOS로 빌드를 하게 될 때 한 달에 15회 무료였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아봤을 때. 그런데 얘는 그냥 로컬에서 이렇게 커맨드 한 줄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뭐 파이프라인 같은 거 붙일 때 이런 거 잘 활용하면은 무료로 얼마든지 빌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하는 거를 잠깐 훑어볼게요. 내비게이션도 RM보다 되게 쉬워서 저는 좀 금방 끝나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패키지 깔아야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메소드들 좀 잘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XAML의 쉘 컨텐트 이런 것들만 이런 이제 컨트롤들만 잘 추가하면 알아서 내비게이션이 완성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되게 괜찮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C샵 라우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 친 것처럼 XAML의 라우트로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 주소로 라우팅이 되는 거고 C샵으로도 할 수 있어요. C샵으로만 하려면 이렇게 routing.register route 이걸로 라우팅이 가능하고요.
GIF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플라이 아웃 아이템에 쉐어 리스트 노츠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좌측에 햄버거 메뉴 누르면은 나오게 되는 메뉴예요. 예, 두 개. 그리고 이제 그 각 플라이 아이템 안에 여러 페이지들을 이렇게 쉘 컨텐트로 정의를 하면 하단에 이제 이렇게 자동이 완성이 돼요. 알아서 이제 뭐 아이콘이 무슨 파일에 있고 이제 라우팅 잘 연결하면은 이름이랑 아이콘이 이제 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게 있어서 뭐 크게 디자인 신경 안 쓰고 그냥 앱을 빠르게 만들기엔 되게 좋은 환경이지 않나. 바텀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그냥 상단의 탭이 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두 번째로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렇게 뭐 하려면은 탭 컨트롤로 그냥 묶으면 돼요. 쉘 컨텐츠를. 그런 거 이제 완성이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것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이제 페이지 이동할 때 파라미터 전달하는 코드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노츠라는 페이지로 이동할 때 노츠 페이지를 보여주는 클래스에서 이 쿼리 프로퍼티라는 속성을 해가지고 이 파람이라는 이름을 변수로 좀 연결해서 받는,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RN을 한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는 비슷한 난이도이지 않을까? 네. 그런가요? 그렇겠죠? 제가 RN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더 편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보는 방법인데요. C샵의 콘솔.뭐 라이트라인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 다이그노스틱스 디버그 라이트라인 쓰는 게 있는데 뭐 디버그 모드에서만 로그 찍는 거는 이제 밑에 줄 써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안드로이드든 iOS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됐을 때 애플리케이션 아웃풋 탭을 가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찍히는 거를 공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엑스코드 갈 필요도 없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는 디버그 로고에서 따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 XAML에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는 그냥 1차원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밑에는 이제 이것도 아까 app.xaml이 이제 전역 변수 정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고 이 content page.resources라고 이 같은 XAML 파일의 위쪽 단에다가 이렇게 x 키로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수명으로 이제 뭐 이런 스타일링을 정의해서 밑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리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쓰시면은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하고 이 다이나믹으로 이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x 키가 변수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수명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클릭할 때마다 리소시스에 이제 BG 컬러 얘를 접근해가지고 버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컬러를 바꾸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이나믹 리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CSS 스타일링이 제가 지금 이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RN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허들이 훨씬 낮겠죠. XML 스타일링 하는 것보다. 그래서 CSS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샵 붙이고 이게 이름이 뭐지? 캐릿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쉽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웹 개발자 하던 사람한테도 이런 스타일링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걸 훨씬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사용 컴포넌트 만드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거고 그 좌측이 라벨, 오른쪽이 텍스트 입력하는 란, 이 한 줄을 재사용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3번 불러와가지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된 값을 뿌려주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일단 뭐 챗GPT나 빙 AI에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답을 회피해요. 빙 AI 이제 물어보면 더 이상 답을 안 해줘요. 그럼 답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랬었고, 구현하는 방법은 이래요. 일단 얘는 그 구현한 거를 불러오는 코드인데, 이제 컴포넌트라는 별칭을 정의해가지고 그 공용 컴포넌트가 있는 이제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공용 컴포넌트의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불러와요. 그리고 별칭을 이용해서 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input row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스텀하게 편집한 속성은 텍스트랑 타입이랑 플레이스 홀더거든요. 이런 거를 전달하면은 이제 이게 제가 공통으로 구현한 컴포넌트고, 여기서 이제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랑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이렇게 바인딩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받아오고, 그리고 소스는 뭐 어디 있냐, 릴레이티브 소스, 뭐 ancestor 타입, 그리고 뭐 x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안 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바인딩 텍스트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투머치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상혜님이 설명 드리실 거지만 네, 어쨌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되게 허들이 높았다라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뷰 단위 XML 파일이잖아요. 얘를 이제 어떻게 받아와서 CS 단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코딩하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 그럴까, 텍스트를 잘 받아서 하는 건데 좌측 우측이 각 속성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예요. 줄이 좀 길다고 생각이 드시죠? 결국에는 이 파란색 밑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크리에이트를 해가지고 이게 아규먼트가 몇 개, 4개 정도,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텍스트가 무엇인지 이제 받아오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받았던 거는 타입인데, 그 타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입력하는 이제 네이티브에서는 이제 폰 넘버 타입이냐, 뭐 이메일 키보드, 이제 전화번호 키보드 그런 걸 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입이라는 커스텀한 속성을 받았는데요. 이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텍스트랑 플레이스홀더처럼 getter, setter 하고 바인더블 프로퍼티라는 변수를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프로퍼티 값이 바뀌면 이제 이런 if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인비지블이면은 이제 컨트롤 인비지블을 false로 하는, 그렇게 해서 공용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건 되게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힘겹게 알아낸 건데, 예. 많은 분들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잘 없었어요. 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고인물 개발자들이 XML 개발도 안 하고 C샵으로만 뷰단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다.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구간마다 제목을 하잖아요. 0초 뭐 1분 몇 초, 거기서 이제 이제부터 어떻게 공용 컴포넌트를 구현할 거다라는 거를 북마크죠. 북마크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 20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다 보는데 뭐 건질 것도 없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서 이거는 제가 일단 잘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가 일단 기술적으로 다 훑어본 거고요. 제가 본 강좌들이에요. 이 제임스 몬테마그노, 네, 이분이 이제 단넷 마우이 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에서도 이제 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분이 따로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시려면은 이 사람의 채널을 구독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식 강좌에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예,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따라해서 이제 잘 훑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용 컴포넌트 하는 부분은 좀 찝찝합니다. 특히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네, 커뮤니티는 단넷 대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일단 이거고요. C샵을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팁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과연 있으실지. 제 사용 컴포넌트는 공식 문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나요? 제가 이제 마우이를 잘 모르잖아요. 저 같은 초심자는. 나와 있긴 한데 뭔가 링크돼 있는 게 많아요. 모르는 용어에 대한 링크가 많은데 타고 학습해야 될 게 많아서 봐도 허들이 높아요. 그걸 다 마스터하기까지 허들이 좀 높습니다. 그 대놓고 그 문서 이름에 재사용 컨트롤 만들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iOS가 무료로 빌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MS 서버 쓰는 건가요? 그냥 로컬에서 하는 걸로 알고. 로컬에서는데 iOS가 허용을 안 하지.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클라우드나 뭐 그런 데서 해본 적은 없는데, 컴퓨터 자원을 네, 제 노트북 자원을 써가지고 빌드를 하는 거예요. 일단 로컬에선 그렇고, 잠깐만요. 윈도우에서 하는 거 슬라이드 다시. 이건 제가 답변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안 알아본 거라서 혹시 아세요? 아, 네. 로컬에서 인터넷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막 CI/CD 구축할 때 저희 OS를 iOS 빌드할 때는 맥OS 쓰잖아요. 네, 맞아요. 맥OS가 리눅스 대비 한 100배 정도 비싸. 네. 그러면 이거 쓰면은 CI/CD 구축해도 맥OS 안 쓰고 하면 되게 싸게 빌드가. 우선 맥OS가 그렇게 비싼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우선 제가 쓰고 있는 GitHub 액션스에서는 그 별다른 가격 차이는 없었어요. 맥OS를 선택해서 저 어플리케이션을 iOS 환경에서 빌드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프라이빗 레포인데 과금이 저희는 이제 이 GitHub를 허브를 저기 프라이빗 리포에서 이제 유료로 쓰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항상 빌드할 때마다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에서 iOS는 맥OS 호스트 환경에서 빌드를 네. GitHub 액션스로 하는데 가격적인 차이는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있는 건가? 저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제 현업에서 나중에 쓰실 건가요? 현업에서요? 아마 시범 삼아서 가벼운 거는 해보지 않을까. 가벼운 거. 제가 딥하게 해보진 않았으니까. 네, 써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냐면 웬만한 네이티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만연돼 있으니까 커스터마이즈 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네. 해보신 입장에서. 때에 따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